안녕하세요. 세상을 이롭게 하는 일에 관심 많은 승무원쌤 김영숙입니다. 이번 주 사랑의 콜센터, 이들 점점 인기가 많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시청률은 5%에서 6% 사이를 왔다 갔다 합니다. 시청률 3% 성공이라고 보면 큰 성공을 하고 있는 사랑의 콜센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역시 이 사랑의 콜센터에서 지금까지 핵심 멤버는 김용빈 말할 것도 없고 손비나 천록담, 춘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사랑의 콜센터에서는 특히 춘길 씨 사랑 보내기 프로젝트가 열심히 가동되고 있다. 과연 춘길 씨는 사랑의 콜센터를 통해서 결혼을 할 수 있을지, 이것이 많은 시청자들의 관심사가 됐습니다. 역시 김용빈 씨 사랑하는 팬들 많고요. 천록담 씨 또한 그렇고 손비나 씨도 역시 많은 팬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천록담 씨도 역시 그렇고요. 첫 번째 서울에서 받은 전화, 미지 엄마라 그럽니다. 미지는 다름 아닌 강아지라 그럽니다. 이 미지 엄마는 김용빈 씨를 좋아합니다. 김용빈 씨는 타니 아빠, 아마 강아지가 까무잡잡해서 타니 아빠라고 불리고 미지 엄마, 이 두 사람이 언젠가 강아지를 끌고 데이트를 해보자, 산책을 해보자라고 김용빈 씨가 먼저 요청을 했습니다. 김용빈 씨 많은 여유가 생긴 것 같으죠. 환희를 요청해서 환희를 불렀습니다. 제가 이번 사랑의 콜센터 시즌 3를 보면서, 시즌 2지만 어쨌든 미스터 트롯 3의 사랑의 콜센터를 보면서 굉장히 제작진들이 편집에 정성을 들이고 있구나. 자료 화면들 역시 굉장히 열심히 만들고 편집에 공을 들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보시면 그 화면이, 뒷배경이 풍성한 것을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김용빈 씨 환희를 열창을 해서 불렀습니다. 그 다음에 또다시 서울 리퀘스트를 받았습니다. 스마일 공주라 그럽니다. 스마일 공주. 웃는 모습이 이분 정말 좋더군요. 나중에 화면으로 확인해 보니 딸을 셋을 키우고 있는데 사윗감을 구한답니다. 사윗감. 특히 첫째 딸 사윗감을 고른다 그럽니다. 춘길 씨는 올해 46살 땐 국민사위라는 그러한 닉네임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맞사위 안녕 하고, 정말 요즘 여성들은 굉장히 용기가 있어요. 유머도 장착하고 있습니다. 본인은 40대 김춘길 씨를 보면서 잘 살아왔다. 20년 동안 무명세월을 살았다 그러는데 얼굴에 그런 구김살이 없는 거 보니까 잘 살아왔다. 그래서 첫사위로 좀 믿고 싶다, 고르고 싶다, 점지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첫사랑, 장윤정의 첫사랑을 불렀습니다. 역시 이 선물을 주기 위해서는 95점을 받아야 되는데 서울 지역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95점 이상을 받을 경우 춘길 씨가 직접 선물을 가지고 그 방문을 찾아가는 그러한 컨셉으로 진행이 됐는데 97점. 첫사랑, 춘길 씨도 노래를 워낙 잘하니까 이 노래를 부르는 동안 동료들은 점수가 잘 나와서 이들이 소개팅이 될 수 있도록 천지신명께 기도하는 듯한 손을 비비면서 이 형제 모두가 큰형님의 장가 보내기에 동참했습니다. 그 다음에 고양시, 우선 선물을 갖고 떠났습니다. 요 포인트가 정말 핵심 포인트다. 사랑의 콜센터 시즌2의 핵심 포인트는 선물을 직접 들고 퀵 서비스, 퀵 배달 하러 가는 것이 핵심 포인트다. 그 다음에 고양시에 사는 윤지홍, 31세라고 그러죠. 손비나 씨의 논망을 머리숱 많고 먹도리가 마음에 든다고 그랬습니다. 손비나 씨 31세, 이 윤지홍은 31세입니다. 근데 노래를 같이 부르는 것이 꿈이라고 이렇게
시청자와 손비나 씨까지 속였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홍지웅을 거꾸로 부르면 윤지용입니다. 노래를 부르면서 나왔습니다. 역시 홍지윤 씨는 털털하고 사나이 나와서 부끄러움이 전혀 없는데 마음에 홍지윤을 품고 있던 손비나는 부끄러워서 어쩔 줄을 모릅니다. 마음에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잘 쳐다보지도 못하고 마음에 욕심을 품으면 그 앞에서 망설여질 수밖에는 없죠. 손비나 씨의 이상형은 홍지윤이라고 합니다. 행사장에서 가끔 만났다 그럽니다. 그런데 손비나 씨가 괜히 홍지윤 씨를 똥 마려운 강아지처럼 맴맴 돌더라 그럽니다. 이만큼 홍지윤의 표현은 적나라합니다. 솔직하죠. 덜덜이죠. 박서진 씨 신경 써야 될 것 같습니다. 홍지윤이 인기가 많은 아티스트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신경을 좀 써야 될 것 같고 눈 맞추기 5초를 하는데도 이거 잘 못하네요. 홍지윤 씨 본인의 신곡 가리랑, 이 가리랑에 맞추어서 외모 컨셉도 바꿨죠. 헤어스타일, 의상. 어쨌든 노래 잘하는 홍지윤 인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드디어 춘길 씨가 선물을 가지고 처갓집에 도착을 했습니다. 어머니 인상이 참 좋군요. 밝고 아주 대인관계가 좋은 그런 어머니. 딸이 드디어 나타났습니다. 딸이 공인중개사라고 합니다. 강남 지역에서 경매 큰 물건을 다루는 것 같습니다. 돈은 수입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얼굴 괜찮습니다. 그런데 춘길 씨는 보기 좋게 딱지 맞았습니다. 여기에서 한 번에 뭐가 되면 재미가 없죠. 혹시 모르죠. 이런 인연이 다음에 어떠한 인연으로 이어질지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산, 충남 아산에서 머리 염색을 하다 받은 이분은 김용빈 씨 팬입니다. 김용빈 씨 팬입니다. 어릴 적부터 김용빈 씨를 쭉 지켜보고 33년의 이 인생을 지켜보면서 내 인생을 조명하게 되고, 그래서 김용빈 씨가 오는 길이 있으면 김치찌개라도 끓여서 밥 한 끼 먹고 싶다. 요것은 아마 다음번에 연결신으로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되어지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서울에 숑숑이 거 천록담 씨를 좋아한다 그럽니다. 이정 씨 때부터 팬이었고 아플 때부터 그 아픈 모습을 보면서 많이 울고 안타까워했는데 이 모습을 보면서 천록담을 지켜주기 위해서 간호조무사,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자격을 다 땄다고 합니다. 참 대단한 팬들이 정말 많군요. 나를 두고 아리랑. 역시 이 두 사람도 이렇게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궁금하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다시 재회할 기회가 있을 것으로 우리를 기대하게 합니다. 그 다음에 경기도 부천에서는 남궁진 씨, 내 첫사랑과 닮은 것 같다. 여기에는 미술학원에서 열 몇 명이 모이는데 모두 우리 첫사랑과 닮았다고 공감하고 있다 그럽니다. 천년을 빌려준다 해도 이런 노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수원에 김용순 씨 70대라 그럽니다. 제 이름하고 상당히 기억 니은으로만 바뀌어 있습니다. 역시 손비나 씨의 사랑했지만을 시청을 했고요. 그 다음에 직원 복지 타임 시간이 있었습니다. 최재명과 춘길, 너에게 난 나에게 넌을 선곡했고 91점. 그 다음에 추혁진, 남궁진이 러브레터, 주현미의 러브레터를 불러서 97점. 이것은 탑7 가수들에게 주어지는 선물 타임입니다. 그래서 복지 타임이라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최재명 씨에게는 사랑님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100점을 받았습니다. 사랑님 100점을, 처음 나온 100점이 아닌가 그때 나왔었나요? 어제 일은 바로 잃어버리는 그런 증상이 생겼군요. 그 다음에 경남 거제에서 추혁진 씨의 노래
7번 국도 장민호 씨 노래를 신청했습니다. 손비나 씨 엔딩 무대 반딧불이를 엔딩 무대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어쨌든 사랑의 콜센터에서는 김용빈, 손비나, 천록담, 춘길, 진선미, 사위 이 네 사람이 역시 이 탑세븐의 핵심 그룹을 이루고 있는 것 같습니다.